한 방에 8억 올렸다. 금매 내놔도 조용하던 용산 전화통 불나요. 요즘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기사죠. 전화통 불나요. 이런 표현은 작년이나 재작년 21년 20년도에 쉽게 볼 수 있던 표현인데 2022년 기사에 등장한 건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보기 힘들죠. 전화통에 불이 잘 안 나니까.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2달 동안 매매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없었다. 2달 전에 올린 금매 물건도 안 팔리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제 오후부터 매수를 문의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있다. 집주인들이 팔지 말지 고민 중이어서 가격을 더 높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 진짜 보기 어려운 기사예요. 요즘은 지금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정장인데 용산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용산이. 자, 다른 지역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그 이유를 모두의 부동산에서 깔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자, 이 썸네일만 봐도 아름답지 않나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이건 무슨 얘기일까? 기사를 보겠습니다.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직접 했어요. 서울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 자, 한마디로 하면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용산 정비창 여러분들 아시죠 뭔지? 원래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 공공 분양 여기 주택 분양하는 곳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용산 정비창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용도가 아니고요. 여긴 일자리 업무지구예요. 여러분들 용산 국제 업무지구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이겁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사정은 뒤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아주 오랫동안 이게 방치돼 있다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선이 되면서 예전에 이루고 싶었던 그 이제 계획을 지금 다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를 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건 슬로건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버리겠다. 용산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리콘밸리에 가장 가까운 도시는 이제 판교죠. 이게 서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닙니까? 혹시 실리콘밸리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올린 그 판교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하셔서 시청하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야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실리콘밸리가 있어? 안 돼. 진짜 좋은 입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입지에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버리겠다. 롯데타워급 빌딩도 짓겠다. 요건 것 같죠? 롯데타워 같은 빌딩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초고층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용적률 1,500에 1,500. 지금 우리나라에서 용적률 1,500을 허용하는 곳은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의 삼성동 정도밖에 없어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향후 강남, 여의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업무지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장은. 자, 여기 용산이 있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여기 들어와요. 여기 용산 정비창 부지가 여기 지금 텅텅 비어있죠. 용산 정비창 부지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여기다 만들겠다. 사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서울의 개발 계획을 보면 거의 개발 계획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이 용산에 쏠려 있거든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개발 계획의 30-40%가 용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좋아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용산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보통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처럼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라고 하지 딱 한 군데만 꼽으면 욕먹거든요. 이게 다른 데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가장 좋은 곳 하나를 꼽으면 용산이 맞아요. 제가 서울시 개발 계획을 총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 중에 아마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용산을 가장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개발 계획은 두 가지일 거예요. 여기 가운데 센터에 보이시는 용산공원 개발 계획. 이 용산공원 개발은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라고 하죠. 마치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을
용산에 만든다. 실제로 규모가 비슷합니다. 뉴욕 맨하탄 센트럴파크와 그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이 거주한다는 이 센트럴파크 어퍼 이스트 사이드와 비슷한 입지가 될 거예요. 용산공원 근처가. 자, 그리고 공원만 있으면 섭섭하죠. 아무리 센트럴파크가 있고 뭐 바로 아래 내려가면 강남 업무지구라 뭐 최고 부촌 중 하나인 건 확실한데, 용산공원 다음 가는 개발 계획이 바로 이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될 겁니다. 용산의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 중 하나고, 서울 전체로 봐도,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이 많이 주목하는 건 이제 롯데월드 타워 맞먹는 초고층이 들어선다를 많이 주목하는데, 이 건물뿐만 아니라 용적률 자체가 1500 이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땅도 크지만 이 땅의 넓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일단은 가장 높은 빌딩이 요거 같은데, 이게 이제 랜드마크 타워가 될 텐데, 보니까 롯데월드 타워와 맞먹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롯데월드 타워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그쵸? 뭐 넘어가면은 넘어간다고 했겠죠. 맞먹는, 비슷한, 조금 작은 그런 뜻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가장 높은 빌딩은 잠실 롯데월드 타워죠. 원래 이제 삼성동에다가 현대차에서 GBC를 이렇게 훨씬 높고 또 두껍게 크게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계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50층짜리 그냥 3개로 나누는 걸로.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바뀌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고층 건물이 또 없나 했는데 이제 용산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확히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보도자료를 좀 볼게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한다는 건지. 자, 서울시 10년째 방치된 용산 정비창 미래 중심지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 야, 10년째 방치돼 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했다가 다시 오세훈 시장 온 거 아니에요. 그동안 좀 멈춰 있었어요. 용산 정비창 일대는 약 50만 제곱미터고 개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자, 짧게 보면 초고층 건물 사이에 공원 녹지 펼쳐지고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 몰려드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요게 이제 딱 요 한 줄이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개발 방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고요. 한마디로 정리한 거고요. 녹지율을 50% 이상으로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1,500으로 해서 최대한 건물을 그냥 높게 지은 다음에 높게 짓고 땅을 많이 남기겠다는 거죠. 높게 짓고 땅을 많이 남겨서 이거를 낮게 넓게 지으면은 남는 땅이 없잖아요. 남는 땅이 없으면 녹지를 확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는 녹지를 확보를 하고, 건물을 그러면은 아예 막 무지막지하게 크게 지으면 되니까요. 잠실 롯데타워 같은 거 한 10개 지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초고층 건물들 몇 개만 들어와도 거의 하나의 도시급의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용적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용적률을 올리면 50만 제곱미터에 150만, 200만 제곱미터에 들어갈 만한 일자리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녹지를 확보하면서도. 그래서 원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정비창이 주택 공급을 원래 여기다 하려고 전 정부에서는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하긴 하되 좀 줄여서 주거 용도는 한 30% 이내로 20%가 될 수도 있고, 더 줄어서 10%가 될 수도 있겠죠. 비주거 용도를 70% 이상으로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주거 용도의 건물이 굳이 들어와야 되나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사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데 왜 여기에다가 주거 아파트를 왜 분양해야 되고. 근데 이때는 전 정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전 정부에서 항상 지적됐던 문제가 주택 공급이 없어서 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도 이제 뭐 언론과 누가 뭐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용산 정비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건데, 지금은 뭐 집값이 그렇게 뭐 급등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주거 용도가 70% 이상, 80%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비주거 용도라는 건 주거 용도가 아닌 업무용, 일자리를 위한 빌딩, 건물들을 많이 넣겠다는 거죠. 최대한 높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용산 정비창에 미래도시 키워드를 담아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중심지로서의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성은, 자, 일자리, R&D, 마이스부터 주거, 여가, 문화까지 뭐 모든 기능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직주 혼합 도시로 조성을 하겠다. 특히 이제 이름 자체가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붙는 도시가 될 거예요. 이게 국제도시라고 해서 이게 이름이 멋있어 보이려고 국제도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송도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뭐 고덕 국제도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국제도시가 이름만 국제도시라고 지으면 멋있으니까 일부러 국제도시라고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릅니다.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주어지는 혜택 같은 게 다
달라요.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규제예요, 규제. 좀 자유롭게 일 좀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거. 미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은 규제가 되게 심한 나라입니다. 기업들이 일하기가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한국은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제도시에서는 아무래도 국제 외국 기업들을 자꾸 이렇게 유치해야 하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다 보니까 많이 이게 풀어줘요. 이 안에 들어가서 하면 세금 부문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혜택을 줄 겁니다. 이 사업을 조그만 자영업만 해보신 분들도 이 세금 혜택 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게 진짜 혜택이에요.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날 정도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세금은 세상에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금 혜택, 규제 완화 이런 혜택들이 들어가면 최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특히 또 용산인데 송도도 청라도 고덕도 아닌 용산 아니에요. 용산. 대통령실도 들어오려고 난리 부르스를 친 용산 아니에요. 용산이라면 최고의 기업들만 들어올 거예요. 국내 외고 아마도 지금은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5대 병원도 분명히 이 용산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국제 업무지구 내에 들어오거나 근처에 들어오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보통 뭐 국제교육시설, 국제학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송도 같은 데 가보면 국제학교 많잖아요. 용산에 국제학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적률은 1500%로 해서 초고층 건물 들어오게 한다. 뉴욕 같은 곳은 허드슨 야드 이런 곳은 평균 용적률이 1800 이상, 최대 3300까지. 아마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최대 용적률을 뭐 2, 3천 이상 대한민국 최초로 허용하는 일부는 이런 식으로 허용할 수 있는 계획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완성이 되고 나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 가장 멋진 곳 한 곳만 꼽으면 어디냐. 물론 제주도 한라산도 멋지고 다 멋지지만 도시에서 가장 멋진 도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IT 기업부터 R&D 연구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e스포츠 콤플렉스부터 증강현실 공연장 기타 등등 미래지향적인 건 다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미래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할 거야. 앞으로 서울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싶은 건 다 할 거예요. 여기다가 다 때려 박아 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AI 연구소니 뭐니 해서. 근데 그게 다른 저기 엉뚱한 데다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용산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된다고 봐야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나눠서 문화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는 곳들이 있고 아마 이제 예술의 전당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장 및 전시관이 용산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이제 강남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시설보다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신식으로 만든 똑같은 시설들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리고 이 용산 국제도시 앞엔 용산역이 있죠. 용산역은 어떤 곳이냐?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이 다니는 곳이고 바로 앞에 4호선 신용산역이 있어요. 트리플 역세권인데 뭐가 들어와요? GTX가 들어온다. 용산 정비창으로 나중에 출퇴근하실 분들은 GTX를 타고 출퇴근을 하실 거다. 그리고 감히 단언컨대 또 이거 있죠. 신분당선. 여긴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신분당선이 강남역부터 신논현, 논현, 신사역까지 연장이 됐죠. 연장이 된 게 또 연장돼서 이렇게 와서 용산까지 갔다가 또 이제 그 위에 더 이제 올라가는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더 가는 거는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라서 아직은 좀 멀었고 이제 곧 착공 들어가는 게 신사부터 용산까지 이렇게 정거장을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3개인가요? 만들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신분당선도 들어오죠. 강남 쪽 업무지구와 용산 업무지구의 이동은 주로 이제 신분당선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특이한 점은 아마 서울에서 최초로 한강을 품은 업무지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특이점은 한강을 품고 있다는 거죠. 한강.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는 강남 아니에요. 강남은 압구정, 청담 이런 곳들은 주거지역이지 업무지구가 아니죠. 업무지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신논현이나 강남역 쪽, 역삼, 설릉, 옆에 삼성동 이런 곳 아니에요. 이렇게 잠실. 이 중에서는 잠실 롯데타워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한강과 이렇게 접해 있는 곳은 없죠. 또 하나의 큰 업무지구인 종로 쪽, 을지로 종로 업무지구도 사실 한강을 끼고 있진 않죠. 유일하게 한강 끼고 있는 곳이 이제 여의도예요. 여의도가 한강을 딱 끼고 있죠. 그리고 그 여의도와 바로 붙어버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한강을 끼고 조성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게 국제 업무지구 생기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이 안에 들어오는 이제 주택들, 분양하는 주택들 당첨되실 분들이 벌써 좀 부럽습니다. 저도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 안에 있는데 아파트가 앞에 나가면 한강이야. 한강공원도 있어요. GTX 타. 조금 나가면 용산공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와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용산이라는 곳을 보면 볼수록 정말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들, 최고의 도시들인 뉴욕의 맨하탄이나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같은 것들을 많이 모티브로 해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좀 그런 수준의 도시는 만들지 못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에 걸맞는 정말 미국이나 다른 여타 선진국에도 모자라지 않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조성이 다 돼 있는 곳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무계획 상태로 있던 강북에서 용산을 딱 찍어서 사실 뭐 용산이 좋다 하는 게 1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앞으로 정말 한참 더 좋아질 게 눈에 보입니다. 그야말로 단군 일의 최대 위용을 되찾을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자, 그런데 사실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게 옛날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여태까지 왜 안 하고 있었냐, 이번에도 뭐 한다고 하긴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이 오세훈 시장은 용산을 너무너무나 개발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10년째 방치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냐, 자 이제 원래 이 예전에 그 오세훈 시장이 시장 하다가 중도 사퇴한 적 있잖아요. 무상급식 문제로, 그죠? 그때 원래 사실 사퇴하기 전까지는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의 어떤 중심에 있던 게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거였는데, 이런 계획을 사실 이때 시작을 했으면 지금 이미 이제 이런 국제 도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때 멈추는 바람에 이런 세계적인 클래스의 도시를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죠. 이때부터 계획한 사업비가 30조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는 수식어가 이때부터 붙었었는데, 이때 하필이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대한민국 경제에서 위기,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위기였던 순간 하면은 IMF 경제 위기, 대기업이 다 망하던. 여러분 요즘 위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IMF보다 심하다 그러는데 리먼 사태보다 심하다, 이거 겪어보신 분들이 맞나 저는 의심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지금 위기가 IMF나 리먼 사태처럼 가려면 핵전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삼성이 망했나요? 네이버가 망했나요? LG가 부도났나요? 이 정도가 되면은 IMF나 리먼 사태급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금리가 약간 올랐다고 해서 물론 지금도 살기 어렵고 경제가 위기인 건 맞습니다만 IMF나 리먼 사태랑 비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람이 리먼 사태가 뭔지 아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아무튼 지금의 우리의 지금 상황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리먼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이거 터지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업이 다 꼬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부도나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부도나면서 진정한 재앙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부도나고 이제 2013년부터 사업 중단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약간의 이제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퇴를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바뀌면서, 박원순 시장은 뭐 이런 도시를 만드는 데는 큰 관심이 없던 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개발은 이게 안 좋은 거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초호화 사치스러운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인식이 좀 있으셨던 시장이라서 이제 이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방치가 됩니다. 경제 위기가 좀 지나가고 했는데도 안 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다시 조금 여길 좀 이용해서 뭔가를 해볼까 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계획했던 이런 국제도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사실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1만 가구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이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국제업무지구가 아마 여러분이 용산 정비창을 주택 공급하는 용지로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실 이 부지에 굳이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중요한 입지에 굳이 주택을 공급해야 될까? 이상하지 않아요? 뉴욕 맨하탄에,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남는 땅이 있어요. 여기 주택 공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한 달 임대료가 몇 억씩 하는 그런 사무실들이 질비한 곳에 왜 굳이 집을 짓냐고요. 집은 근처에 많이 지으면 되죠. 옆에 이런 아파트 재건축하고, 그렇죠? 3기 신도시에 주택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자 근데 아무튼 이때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얘기가 굉장히 상당히 되는 게, 뭐 주택 공급이 워낙에 이슈였어서 이 주택 공급 안 하면 거의 맞아 죽을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 용산 정비창은 코레일 소유, 그러니까 국가 소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주택 공급을 일단 한다고 하자, 일단 여기다가 주택 공급을 좀 해보자, 어떻게든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제는 뭐 딱히 그럴 필요도 없고, 원래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계획은 그것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 시장이 당선이 다시 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예전에 세웠던 그 영광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수준 높은 개발을 이루겠다.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이 보도 자료 같은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서울시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누구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가끔 뭐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거부터 좀 보세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올린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읽어보다가 보는 거죠. PFB 이건 뭘까? 미래항공교통, UAM 이건 뭘까? 이해 안 가시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특별하게 책을 많이 읽고 뭐 무슨 뭐 필기를 하고 그것도 뭐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일단 기본적인 보도 자료부터 읽어보는 게,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시에서 또는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계획,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극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거 찾기 어려우시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서울시 들어가시면 여기 서울시 홈페이지고요. 서울 소식 있어요. 눌러보시면 보도 해명 자료 있죠? 여기서 보도 자료. 너무 쉬워. 이거 하나 찾는 게 어려워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오죠. 용산 치니까 나오죠. 용산 검색하니까 7월 26일날 올린 서울시 나오죠. 이 자료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누르시면 다운되고 여시면 나오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알려드릴 때 다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무슨 인사이트가 있어서 대단한 뭘 알아서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보통은 그냥 이 뉴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한다고요. 개발 기대감 뭐 이런 얘기는 근데 뭐 이렇게 참고용으로 이제 보시고 이런 기사를 보셨으면 뭐 이런 거 하네, 정비창을 개발을 하나 보네. 정확하게 이 뉴스 안에는 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내용 발표했는지를 쭉 정독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쉬우니까.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뭐 제2의 강남이 어디냐라는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판교도 항상 후보고 여러 곳이 있지만 용산이야말로 진정한 제2의 강남이다.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용산은 강남과 집값도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남을 우리가 강남 3구로 본다면 용산은 이미 강남 3구의 평균가는 비슷하니까요, 사실. 저는 이 국제업무지구와 민족공원 그리고 밑엔 한강을 끼는 한남동과 이촌동, 용산역 일대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이 용산의 남쪽은요, 제가 강남분들께 욕을 좀 많이 먹을 각오를 좀 하고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강남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부촌이라고 하죠. 학군이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고의 부촌과 최고의 학군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군이 제일 좋은 곳이 대치동이잖아요. 대치동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중 하나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치동은 최고의 부촌이 아니에요. 부촌에 가깝죠. 전문직이나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죠. 근데 부자 동네인가요? 그렇진 않죠. 강남의 부촌은 어디예요? 반포동, 잠원, 압구정, 청담 아니에요. 대치동도 물론 부촌이죠. 어떻게 강남군데 부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부촌은 정말 부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촌, 한남, 한강로동 국제업무지구, 이 영역은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영역은요 반포, 압구정, 청담만큼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사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 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만할게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최소한 비슷해지는 정도까지 동급으로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우리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얘기를 하지만 용산은 국제업무지구가 가장 큰 호재인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숲세권인 서울숲, 성수동이죠. 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숲세권이 형성되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용산공원이 개발이 된다. 이게 저는 가장 큰 호재라고 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보다 더 중요한 큰 호재다. 미국의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 어디 사냐? 여기 살아요, 여기. 센트럴파크 근처에 삽니다. 월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백악관 근처도 아니고 다 여기 있어요. 뉴욕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 산다고요. 센트럴파크 앞에. 이 사람들은 내 앞마당에 센트럴파크가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용산도 그렇게 될 거고, 지금 사실 이런 모습이 갖춰지지도 않았는데도 사실 한남동이라는 곳은 아직은 사실 이런 모습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환경 정화하고 뭐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용산에 또 부촌이 있어요. 여기가 한남동이에요. 용산공원 오른쪽 여기가 한남동인데, 이 한남동에 나인원 한남이라는 아파트 단지에 누가 사나 봤더니 지드래곤이 원래 이 서울숲 옆에 요 뷰가 나오는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 거주하다가 나인원 한남으로 이사를 갔죠. 용산에. 이 나인원 한남이라는 아파트에는 송중기, BTS의 지민 RM, 장윤정, 김우리 이런 분들이 거주를 하세요. 뷰 볼까요? 뷰 멋지죠. 나인원 한남과 뭐 라이벌이자 한 동네 식구들, 한남 더 힐, 약간 높이 있어요.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들어가니 많이 했던 곳이 이 한남 더 힐 바로 여기 뒤입니다. 뒤 보여요.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는 서초동에서 다니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엔 이제 또 우리 비자식 LG 회장님, 배우 소지석, BTS의 진, 뭐 이런 뭐 대단하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사진만 봐도 왜 여기서 거주하는지 약간의 이해가 됩니다. 이 한남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언덕 위에 있어요. 되게 높습니다. 지대가 높고 격리돼 있죠. 진짜 부자들은 이런 곳을 좋아해요. 재벌, 연예인, 가수,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용산공원, 방금 보신 한남동,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이런 곳들은 이제 이 오른쪽이고 여기. 그다음에 용산공원과 한강 사이가 이촌동이에요. 이촌동. 이 이촌동의 대장 아파트가 레미안 첼리투스인데 이것도 아이유 아파트로 유명하죠. 멋있죠? 이미 이래요.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제2의 강남이라고 하기에도 미안합니다. 동급이라서 사실상. 요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사까지 연장된 신분 당선이 이렇게 용산공원을 지나서 용산역까지 가는 거예요. 이 용산역이 있는 곳이 우리 오늘 주제인 용산 정비청 용산국제 업무지구죠. 아마 여러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는 아마 이 한남동의 한남 뉴타운일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한남 더 힐이나 나인원 한남이 평당 1억이 넘거든요. 집값이. 근데 한남 뉴타운은 거기에 비하면은 뭐 훨씬 싸요. 이런 3구역 같은 곳들 재개발인데 이런 곳들은 아마 오래 관리 처분인가 날 가능성도 꽤 있어서 몇 년 후면 신축이 된단 말이에요. 시세 차익이 지금 거의 20억 가까이 납니다. 아직까지는. 좀 큰 평수들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뭐 이런 데를 들어가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이런 곳들을 3구역 다음에는 2구역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 순서가 5, 4 이런 순서예요. 3구역이나 2구역은 이제 그렇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이왕이면은 뭐 시세보다 한 20억 싸게 사면 좋으니까.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하면 이런 곳 한남 뉴타운이 있고 다른 투자처도 많이 있지만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산 국제 업무지구 얘기를 좀 해봤어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저는 정말 생길 것 같아요. 아시아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런 분야에서는 IT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아시아 내에서는 한국이 최고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비해 많이 딸리지만 아시아 내에서는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가 치고 나가야죠. 그 중심 역할을 지금 판교가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판교와 함께, 판교가 이 역할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판교는 뭐 계속 할 거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함께 어차피 이 산업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걸 넘어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할 산업이라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산업을 바꿀 거기 때문에 그 중심지가 이제 용산과 판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좋게 표현하는 곳이 용산과 판교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는 용산과 판교에 전 있다고 봐요. 강남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강남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강남은 대한민국 항상 최고의 입지일 거고 이미 최고니까 강조를 하지 않는 거고요. 앞으로 미래는 저는 용산과 판교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였고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내용은 오늘 저희 영상도 보시면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 보도 자료를 꼭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거고요. 이 부동산 유튜브 치고는 왜 이렇게 길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 제가 좀 영상을 자주 올리진 않는데 한번 얘기를 하면 이렇게 끊어서 뭐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올리는 게 싫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올려야지. 원래 이렇게 조회수 올리려면은 1부 올리고 2부 올리고 3부 올린 다음에 나중에 풀 버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